이번 영상에서는 로킹 스팔로 린스마스터 2급 정복하기 2세 기준으로 페이지 85에서 86 가상머신 복제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출시된 로킹 스프로 린스 핵심 이해하기 1세 기준으로는 111에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상머신 복제하기를 이제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머신을 복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백업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시에 실습하다 보면 아직 뭐 2급 자격증 시험 관련해서는 뭐 가상머신을 두 개를 띄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1급이나 아니면 이제 서버 같은 거 실습하시려면 여러 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여러 개를 다 깔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제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제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원본이 날아갔을 때 대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목적으로 일단 복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복제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백업이란 개념으로도 먼저 설명을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생성한 가상 머신의 이제 설명을 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VDI 파일 백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머신 복제하는 영상을 한 번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영상대로 이렇게 실습하셨으면 아마 가상머신을 이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키 8 언더바 10이라고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가상머신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이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다는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는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 가상머신 선택하시고 설정에 가셔서 일반 탭에 이렇게 설명 여기다 이렇게 다시는 건데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또 이 오른쪽에 기본 그 정보 목록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여기 이렇게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일반 탭에 설명까지 가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제 스타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전 이렇게 로키 리눅스 8.10 뭐 이렇게 명기를 하고요. 보통 이게 설치한 날짜를 합니다. 2025년. 제가 뭐 어제 토요일 날 새벽에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이제 오늘은 9월 21일 일요일 밤이고요. 어, 0920 0920 네, 그냥 설치라고 쓰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025년 9월 20일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것들은 뭐 디스크 설정 같은 거요. 뭐 일단 뭐 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상머신 사항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한데 한번 그냥 하겠습니다. 뭐 4기, 뭐 램 4기가 이건 뭐 조정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100기가 하드디스크는 뭐 100기가 뭐 요렇게 뭐 정확한 건 GI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특이하게 기재해 주실 게 뭐 예를 들어 뭐 파티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성한 계정이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설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설정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만든 계정에는 루트 패스워드 같은 것도 명기해 주면 이제 보안상 좋진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명기하는 거. 그래서 일단 중점적으로 저는 꼭 기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티션이기 때문에 파티션. 는 이렇게 제가 슬래시를 아마 80기가로 80GB 들었던 거 있죠. 그 다음에 수압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8GB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설명은 자유롭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요. 만약에 뭐 이 가상머신을 이용하시면서 뭐 새롭게 패키지를 깐 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설정한 게 있다면 이렇게 설명 누르셔서 보통 밑에서 적으시고 또 날짜 이렇게 좀 추가해 주셔서 관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DI 백업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설치된 가상 머신을 백업하기 위해서 특히 이 설치한 거를 뭐 다른 파일에서 아니 다른 컴퓨터라든지 다른 노트북이라든지 여기서 불러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뭐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설치하는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백업만 해두고
백업만 해둔 상태라고 하게 되면 버추얼 박스가 설치된 곳에서는 언제라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경로를 확인하셔야겠죠. 이 파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물론 뭐 저는 알고 있고, 보통 이제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하신 경우에, 본인 반의 폴더에다 하신 경우에는 쉽게 가질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확인하시면 돼요. 정석 프레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설정을 누르시고요. 자, 이제 왼쪽 메뉴에서 저장소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한 VDF 파일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 정보란에 일단은 현재 파일, 일단 100기가를 할당한 거, 버추얼 사이즈 나오죠. 실제 이제 가상머신 상에서 설정한 용량은 100기가고요. 현재 설치된 용량은, 아니, 뭐, 7기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걸 나오죠. 또 말씀드리지만, 뭐, 요 용량은 뭐 7에서 8기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이건 신경 쓸 거. 어쨌든 6천제로서는 6.53기가. 그 다음에 정사장소 위치는 여기 위치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버에 사용자의 제 아이디 포세인의 버추얼박스 VM에 로키 8 언더바 10에 로키 8 언더바 점 V 점 8 언더바 10.vdi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 뭐 내 PC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러오셔서요. 잠시만요. 이렇게 뭐 내 PC 가셔서 C 드라이버에 뭐 제 걸로 그냥 정하겠습니다. 사용자 유저스가 사용자입니다. 그다음에 포세인이라는 아이디에 그다음에 VMS에 가면 로키 8 언더바 10에 요거만 백업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예를 들어 복사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업의 기준을 아시죠? USB에다 이렇게 담으시는 겁니다. USB. 그래서 뭐 복사까지 하면 시간이 원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USB에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불러오는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복제를 하셨다고 하시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USB 담으신 거를 직접 가상 머신에서 불러오는 거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US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뭐, 리눅스만 깐 상태라면, 뭐, 불러오고 작업하는데 문제 없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깔고 뭐 용량이 뭐 2, 30개 늘어난 상태에서 USB에 있는 거 그냥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잘못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면서 USB 자체 데이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USB는 개인적으로 권장해드리지 않고요. 만약에 뭐 PCI 기반의 SSD 외장형 뭐 PCI 뭐 NVMe 디스크를 쓰신다. 그러면 뭐 저는 뭐 그 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USB는 약간의 이제 딜레이라든지 뭐 이런 쓰기 시간이 지체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USB에 복사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어차피 뭐 다른 컴퓨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USB에 담은 이 파일을요. C 드라이브면 C 드라이브 아니면 D 드라이브 D든지 이렇게 폴더를 만드셔서요. 거기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시고 거기서 직접 불러오는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복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불러오는 방법은요. 자, 생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생성. 이게 뭐 저장소에서 붙이는 방법인데 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불러오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이름 주시고요. 기 8,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언더바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폴더 위치는 그냥 뭐 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여러분이 로컬 디스크에 뭐 C든 D든 복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냥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간단한 로그라든지 뭐 관련 정보 스냅샷이라든지 그런 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안 바꾸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리눅스, 예, 그 다음에 레드에 64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 다음 적절하게 CPU, 뭐 예를 들어 뭐 4기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CPU 적절하게 늘려주시고, 자, 그 다음 할 건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서 기존의 가상 하드디스크 파일 사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폴더 찾기 버튼 이렇게 누르셔서 추가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복사한 위치 가서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뭐 저는 선택하지 않겠지만, 일단 이거다 그러면 이거를 열기 하면 이게 등록이 되거든요. 이미 저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추가가 되고 해당 거를 예를 들어 얘라고 치면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붙습니다. 네, 바로. 바로 붙기 때문에
뭐 백업하고 그러니까 백업된 USB를 불러오는 거는 이 두 번째 메뉴에서 한다라고만 하시면 돼. 별로 크게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첫 번째 영역에서만 여기 리눅스만 잘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쓸 메모리, 가상머신 쓸 메모리만 CPU 개수만 지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VDI 파일, 백업된 VDI 파일 불러오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복제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제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냥 메뉴에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복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습하면서 저도 뭐 날아가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복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복제는요, 이 가상머신 복제하고, 일단 전원 꺼진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가상모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메뉴에 이제 양 모양 아이콘에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상머신 선택이라고 되어 있고, 뉴 머신 네임의 패스라고 되어 있죠. 또 이름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상머신의 복제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렇게 복제라고 되어 있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뒤에다 이렇게 빼기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제되는 경로는 적절하게 바꿔주시면 돼요. 아마 이제 이게 백업이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D 드라이버나 E 드라이버다 이렇게 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영상에서는 뭐 어차피 저도 C 드라이버 지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생성하는 것들은 날라가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둘 거고요. 만약 여러분 다른 데이터 있다면 기타 누르셔서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론 타입은 두 개, 스냅샷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스냅샷 쓰시면 되고요. 자, 클론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제가 있고 연결 복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본인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복제를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저는 복제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원본이 날아갔을 때 원본이 이제 실수를 해서 날려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어,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백업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뭐냐면 뭐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서버 두 개를 가지고 뭐 서로 간에 서버 클라이언트 설정을 해서 뭐 접속을 해본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한 복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완전한 복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설치한 로키 8 언더바 10이라는 기존의 그 가상머신의 용량이 약 7기가입니다. 완전한 복제를 하시게 되면 7기가짜리 파일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완전한 복제를 하시려고 하게 되면 그 대상이 되는 디스크의 공간이 조금 충분하셔야 됩니다. 충분. 자, 그래서 공간이 충분하고 원본이 날아갔을 때를 대비하시겠다고 하게 되면 완전한 복제가 좋고요. 자, 연결된 복제는 어떤 경우에 하는 거냐면, 연결된 복제는, 자, 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7기가인데, 또 7기가, 복제하면 7기가씩 늘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근데 지금 공간이 뭐 추가로 7기가가 없다. 그런 경우에 연결된 복제 하시면 돼요. 연결된 복제는 변경된 내용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약간 스냅샷 형태대로. 스냅샷이라는 건 특정한 상태를 이렇게 캡처링해서 저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보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량이 크게 그렇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보통 연결된 복제하면 한 200메가, 100메가, 200메가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전 영상에 제가 연결된 복제도 아마 하는 거 영상이 나왔는데, 네, 기회 되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일단 그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완전한 복제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간이 빨리 돼야 될 때, 뭐, 제 건 MVN이 좀 빨리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연결된 복제는 용량이 좀 작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다수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 다수의 이제 뭐 링스가 필요한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원본이 날아가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일부만 저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백업이 한다고 하게 되면 원본하고 같이 또 백업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먼저 완전한 복제를 하고, 그럼 추가적으로 연결된 복제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복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OS 인스톨레이션 옵션스에 보면 맥주 정책인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NAT 쓰거든요. 일단 NAT 주소가 기본값입니다. 가상머신도 인터넷 되고, NAT 정책 10.0.2.15 기준으로 이제 인터넷이 되게끔 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OS 인스톨레이션 옵션스에 보면 이거 이제 체크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원본하고 똑같이 복제를 하는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기존의 디스크에 설정된 설정, 그다음에 하드웨어 UID는 쉽게 말하면 시리얼 넘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상 머신에 붙는 고유한 값입니다. 리눅스 사승에서도 UID 쓰거든요. 유니파이드, 유니카인가? 예,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죄송합니다. 유니버셜 유니크 아이덴티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리눅스에서도 UID라는 개념을 쓰는데 파티션을 분할하게 되면 파티션에 이제 UID라는 그 고유한 시리얼 넘버 같은 거, 핸드폰사나 기계사 붙이는 그 번호 같은 거를 말하는데 그걸 똑같이 유지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 원본하고 똑같이 복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저 두 개를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거 두 개를 체크하게 되면 동시에 안 뜹니다. 이미 기존 게 떠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복제할 때 설명드렸죠. 기존의 원본 그대로 내용도 복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떠서 두 개를 접속을 시켜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실무에 나가셔서 엔지니어 업무 하시게 되면 이거를 체크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오늘은 안 한다. 동시에 띄워야 사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선택을 이제 안 하고 첫 번째 복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누르겠습니다. 자, 완료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복제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제 거는 디스크가 MVN이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끊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시리얼 AT 사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복제가 되면 네, 기존 거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제 거가, 제가 MVN이라고 했는데도,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가보죠. 사무실들이 많아서 여기에 두겠습니다. 에이, 일단 비교해야 되니까 최대한 올려볼게요. 그거야 되나 또. 예, 여기에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존의 설명 이런 거 복제가 되고요. 제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이더넷 카드 같은 거 추가하면 그것도 올라오는데요. 만약에 이걸 복제해서 또 다른 데 불러오는 거는 이더넷 카드는 다 추가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 개씩밖에 안 붙습니다. 자, 그럼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제된 녀석. 자, 일단 설명부터 바꿔볼게요. 복제를 하시게 되면 그냥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백업 서버,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백업 서버라는 표현, 백업 시스템, 백업 서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백업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한번 봐볼게요. 경로는 이제 설정 가시면요. 또 말씀드렸죠. 시스템에, 저장소에 눌러보시면 경로가 나옵니다. 경로 보시면 기존 경로에 어, 그 지정된 파일명의 디렉토리가 생기면서 또 파일명도 로키 8 언더바 10 빼기 VD가 되고요. 용량 동일하게 갑니다. 용량 동일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완전한 복제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제가 닫아버렸나요? 내 PC의 C 드라이버에 사용자의 포세인에 버처파스 VMS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많아서. 네, 여기 있죠. 오늘 날짜. 지금 10시 22분이거든요. 일요일. 여기 보면 이것도 68, 68488 되겠죠. 용량. 여기 풀 용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것도 이렇게 똑같이 용량 6847488 약 7기가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결제 복제하겠습니다. 요거는, 추가로 이거 설명 닫고요. 이게 완전한 복제입니다. 좋죠? 요거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완전한 복제를 한번 써볼까요? 완전한 복제. 자,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연결된 복제도 한번 해보시죠. 자, 자, 여기서 이제 연결된 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번 누르시고요. 자, 복제를 선택하고, 자, 이번엔 연결된 복제 하겠습니다.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제도 빼기 3번 하고요. 자, 이번엔 연결된 복제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용량이 얼마인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완료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됩니다. 바로. 설정 가보면요. 옮기진 않겠습니다. 메인 보면요. 이렇게 메인 보시면 로키 8 언더바 10하고 연결된 복제만큼은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8 언더, 로키 8 언더바 10이 이 자체
도 쓰고 있는데 로키 8 언더바 10 로키 8 언더바 10 다시 3도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맨 밑에 있죠. 여기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하느라 가상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되어 있죠. 살짝 용량만 봐보겠습니다. 용량, 요거 마지막 거 용량. 여기 설정 이렇게 누르시고요. 자, 요거는, 요것도 설명 좀 수정할게요. 설명. 요거는, 아이고. 예, 예. 네, 여기 있고요. 얘는 네, 연결된 복제라고 하겠습니다. 연결된 복제. 네, 라고만 그냥 표시만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용량이죠. 자, 연결된 복제했을 때 몇 메가인가 보겠습니다. 저 정도 누르시고, 이거 선택을 해보면, 네, 원본인 그렇고요. 어태치먼트 돼 있죠. 예, 원본은 그냥 용량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용량이 표시가 안 되나 보군요. 직접 가겠습니다. 음, 직접 가볼게요. 여기선 정보가 확인이 안 되네.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폴더가 생겼을 거고 오늘 날짜 볼게요. 여기 생겼죠?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냥 스냅샷 형태대로 이렇게 요거거든요. 거의 용량이 안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폴더가 통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본에서도 뭐 그렇게 별다른 는 여기 스냅샷 형태대로 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네, 용량이 거의 안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 여기서 이제 스냅샷으로 예, 관리가 되거든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예, 용량은 늘어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예, 여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8이든 9든 한번 요거만 정리하고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리눅스 서버 관련 시스템을 진행하다 보면,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수행한 다수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예, 보통 저도 그렇게 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복제 과정을 통해서 다수의 인식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처박스 지원되는 거는 완전한 복제하고 연결된 복제가 있는데, 원본이 되는 가상머신 이상 유무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복제를 선택하라고 제가 써놨고요. 다만 원본 크기랑 동일한 파일 생성되므로 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연결된 복제는 원본 기반으로 그냥 다른 부분만 저장하는 거 매우 작다는 거죠. 뭐 아까 보니까 뭐 거의 몇 메가 정도 이게 막 계속 바뀌면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상머신을 생성할 때 용량 기본적으로 가상머신 생성은 한 2메가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정도만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작업을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유동적이라는 정도인데 그래도 100메가, 1, 200메가 정도 이상은 뭐 얼마나 작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수준인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이상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국제 과정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리고 그다음에 UID 약간 뭐 책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거의 동일하죠. 요거는 상황에 따라 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제가 영상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이제 가상머신 복제하기에 대한 복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생성된 가상머신에 설명 다는 방법, 그 다음에 VDI 파일 백업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가상머신 복제하는 방법 중 두 가지인 그 완전한 복제 및 연결된 복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활용도 높은 어떤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관련 설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